나이 때는 있잖아. 초등학교 때 그 가물가물한 기억. 막 갑자기 막 설레고 막 갑자기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때 너무 좋아하는데 막 이런. 그런 거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나중에 나 그때 행복했구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할 때 행복하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진짜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행복했구나. 어차피 사람은 상대적이고. 행복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냥 금메달을 딴 다음에 행복함을 느껴야지가 아니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매 순간 하루하루 연습하잖아. 그 연습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됐어.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메달 땄을 때 행복은 정말 찢어지지. 너무 좋지. 근데 그걸 위해서 나머지가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그 가는 과정 중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재수생 생활도 이거 만점 받고 싶잖아. 만점 받아서 행복하면 그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대박 막 이러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무슨 대학교 붙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친구들도 막 전화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학교 막 정문 앞에 딱 들어가면 나 이 학교 대학생이네. 얼마나 행복해. 잠시예요. 일주일 지나면 오늘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행복이 가다가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간혹 가다가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들 보면 좀 의외인 사람들이 많잖아.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쟤는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생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런 적 많지 않아? 카톡 몇 번 하다가 벌써 1시간 지났다 어떡해 이런 적 있죠. 그것만 다 죽여도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봐봐. 이 생활의 지혜 하나만 얘기해 주자. 여러분보다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약간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생활의 지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 두 개 다 어려운데 어떤 거를 하는 게 어떤 걸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떤 거를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걔를 지키는 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계획이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어렵다. 근데 공부에 방해되는 걸 안 하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에 슬럼프를 빠지면 공부에 방해되는 걸 하지 말아보세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게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페이스북 들어가고 인스타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심심해요. 막 이래요. 그 공부를 할까? 이렇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방해되는 걸 안 하는 방법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책을 읽는 거예요. 사정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 책 읽고 그러잖아 보통. 우리 운동하고 막 근육질 만들어 나오고 평상시에는 운동하라 그러면 귀찮아요 이러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문과 쪽에는 이제 28, 29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꽤 많아요. 뒤늦게 인생을 잊은 게 아니라 이제 인생을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남들이 짜여놓은 그런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그 곳에 그 선에다가 내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구나를 점차 느끼기 시작하는 게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남들이 사는 대로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겪을 텐데 거기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보통 저런 데 나오잖아. 톡투유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 20대 후반 때 그 짓을 많이 해요. 충분히 괜찮은 학교 다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다시 수능 공부해서 딴 길을 찾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그게 늦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행복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한 80%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가요. 거기 맞춰서 대학을 가고 성적에 맞춰서 그러다가 토익 점수나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막 후회하고 내 인생은 뭘까 막 이러고 그런다.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2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이가 있었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같은 내무반에 전문대 출신이 한 2명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다 치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가장 공부 열심히 할 때가 제대하자마자예요. 그때는 제일 쉽거든요, 그게. 앉아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만점을 실제로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그러지만 저는 기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래 걸리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없는 짓이냐? 아니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흥분하지도 말고 캄다운. 이걸 계속 완벽하게 연습하면 이게 빨라지는 거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지금 막내가 지금 막 태어났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막내를 낳아줬어.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 막 담배를 피워 막. 야 막내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구구단 느려 막 이래. 해봐 이랬더니 팔이 16 막 이래. 되게 급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래 걔한테? 야야야 천천히 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모습이 딱 그 모습이야 지금. 막 급해서 막 천천히 하면 되는데 빨라지는데 초등학교 2학년답게 천천히 해야지. 근데 걔네들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사회에서는 빨리 하면 애들이 와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동경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동경하잖아. 공부 막 전교 1등하는 애들 빨리 푸는 거. 걔들은 여러분 가족을 옛날에 거친 거야. 그래서 지금 빨라진 거야. 여러분 지금 시작한 거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빨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암기하고 계속 편법 공부하고 교과 외 과정 공부하고 빨리 푸는 게 생명인 줄 알고. 그러다가 수능 보면 망치죠. 수능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빨리 푸는 집 테스트하는 거 아니거든. 너 완벽히 아냐 그거 물어보는 거. 나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정말 나쁜 문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회화를 들었어. 뭘 들었다고? 영어회화. 영어회화는 영어회화 1 들었어. 1. 영어 못하니까. 근데 신발 학점 받으려고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이 영어회화 1을 들어. 걔들 영어회화 2나 이런 걸 들어야지 양심이 있으면. 원어민인데 거의. 지금도 열받네. 그 교수님 외국인 교수 앞에 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꼭 여러분 학교 가면 그럴 거야 아마.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얘기하는데 막 웃어.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웃으면 같이 웃자. 진짜 열받아. 근데 그때 내가 저기 갔어. 빠졌어. 결석했다고. 아직 레포트를 제출 안 했어. 아니 교수님이 이제 집에 가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이름이 이거거든. 이게 제 영문 이름이거든요. 이걸 정승지라고 안 읽어요. 청승지 그래요. 다 그렇게 읽어요. 저 청승지 그러길래 내가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듣겠어. Y가 들어갔고 뭐 absent 뭐 이런 말이. 너 왜 결석했니? 그래서 너 레포트 제출 못했잖아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낼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반성하는 표현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네 같은 거지 지금. 왜 너 이번 시간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잖아. 아니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되게 답답한 거야. 왜 빠졌는지를 듣고 싶은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얘가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 써가지고 주더라고. 아니 딱 보고 내가 아는데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2번 중에서 한 번은 늦게 일어나서 못 왔고 또 한 번은 예비군 훈련 때 못 갔거든. 그 얘기를 설명하고 싶은데 레디인가? 어떻게 되지?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는 그거는 뭐지? 막 이러고서 막 이랬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무슨 아미 그러는 거야. 안 해. Yes. 이랬지. 아주 또 하나의 늦은 이유는 늦게 일어나서 내가 그랬다. 슬리프 막 이랬거든. 내가 안 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메일을 보내라. 그러니까 메일 되게 좋아요 외국 사람들은. 메일 보내라 그러더라고. 메일 보내면 레포트 낼 걸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 꾸짖으려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어. 너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 나올 거면 내가 너 못 나올 때는 내가 메일을 보내줄게라는 아주 친절한 사랑하는 나의 학생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메일 보내는 그렇게 나한테 보내려고 그랬더라고. 충분하다는 얘기는 놀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얘기는. 응?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하고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하루에 막 이렇게 자고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설명한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설명한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는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다 맞을 수 있다고요. 꿈의 세계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빰빰 내가 피나는 연습만이 만점을 만듭니다라고 써놓으면 왜 이것만 써놨냐면 원래는 정확한 얘기가 이 앞에 뭐라고 써야 돼요?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개념 설명과 피나는 연습만이 만점을 만듭니다인데 두 개를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도 개념을 많이 강조하니까 개념만 하고 시험 보러 간다고. 어디서 성적이 오르는데? 개념에서 성적 오르는 거 아니야. 미친 사람들아. 피나는 연습에서 성적 오르는 거라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내가 비유하는 게 피아노잖아요. 피아노 콩쿨대에서 1위 하려면 피아노를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해한다고 나가면 그 1등 하나, 그럼 대학 교수들은 무조건 다 1등 하게. 누가 1등 해? 학생이 1등 하잖아요. 교수님도 훨씬 잘 쳐요.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왜? 뭐 했으니까?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수학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학을 잘하는 선생과 둘이 붙으면 당연히 학생이 이깁니다. 왜? 선생님들은 이 학생처럼 연습 안 하잖아요. 연습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당연히 연습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연습에서 나오는 거야. 줄넘기 시험 잘 나려면 줄넘기를 이해해야 돼. 줄넘기를 많이 해봐야 돼. 줄넘기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 수학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노래 잘하려면 어떻게 하게? 노래의 그 발성을 이해해야 돼? 아니면 많이 불러봐야 돼? 많이 불러봐야 된다고. 잠은 자야죠. 잠은 충분히 자세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뭘 또 착각하고 있는 애들 많아. 잠을 놓치는 거죠. 공부하느라고. 깜빡했다. 잘 안 잤다. 이거지. 완전 다른 얘기거든,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야.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할 때 잠 안 자고 게임해요? 아니면 게임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잤어요? 게임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잤지 그 느낌인 거라니까.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침이야 좋댔다 이거야. 그래 본 적 있어 없어 여러분? 잠 가지고 조종할 생각하지 마요. 바보처럼. 잠 못 잘 수도 있는 거고. 밥이랑 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면 바보 같아 보여. 동물 같아 보여요. 밥 안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안 먹으면 어때? 밥 좀. 한 끼 정도, 두 끼 정도. 하루 정도 안 자면 어때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야. 평상시에 그렇게 노력을 한 중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행복감이 정말 최고의 행복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는 좀 고통스러워 보라고. 그 상태에서 일요일을 맞이하거나 완벽하게 계획을 끝냈을 때 얻는 그 행복감을 느끼라고요. 그게 성취감이라는 건데 그건 놀면서는 절대 성취감 느낄 수 없어. 노력하면 기특하잖아, 스스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막 내가 노래 좋아하는 걸로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대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느껴.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는 그 느낌이 한 번도 안 해도 알아, 자기가. 그런 걸 적성이라 그래. 안다니까? 그래서 20대 때 뭐 해야 되냐면 많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 많이 쌓아야 된대요.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뭐 돈도 벌면 좋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돌아다녀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봐야 돼요. 그게 다 기회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쟤랑은 나랑 안 친하니까 나는 안 살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랑 너무 안 맞는 친구들도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30살 넘어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항상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막 이러잖아. 서로 따시키고. 그러면 안 돼. 팝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다 만나봐야 돼.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도 만나봐야 돼요. 사기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만한 거야. 뜻대로 되면 재미가 없거든. 뜻대로 되면 재미없다. 뜻대로 안 돼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어져요. 무슨 재미가 있니?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되는 몇 안 되는 일이 행복해지는 거야. 참 웃기지? 인생 자체가 어차피 뜻대로 안 되는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갑자기 뜻대로 되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럼 맨날 노는 거 재미없다니까?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밥 주면 먹고 놀고 진짜 왜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되게 좋아하는 일, 흔히 얘기하는 적성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이번에 미스터트를 찍으면서 48시간을 같은 방에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작가님들 있잖아요. 같이 앉아 있거든요. 거기.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큰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야. 그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월급 거의 없어요. 왜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막 웃으면서 재밌잖아요. 그게 적성이거든. 그렇게 재밌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노력도 행복한 그런 고통일 거라고. 그런데 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재밌어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하는 거는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닐 텐데 응? 그런 분야에도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부류도 있어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할 때 여러분 성적을 대학교 네임밸류를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의 고통을 어느 정도 접어두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랑 한 5일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 같이 한번 살아보고 밥도 한번 먹어보면 금방 아는데 그 지원자들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확률상 얘는 좀 대화가 되겠군 이러면서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다 그걸 누구나 느껴. 정말 대학 입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에 대학 입시가 미친 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제일 바보 같은 게 누구나 느낀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재수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1년이 늦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절대 늦은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다 늦어요. 죽을 때 깨닫죠. 뭘 해야지 내가 행복하구나. 의지력 그걸 이겨내는 거. 근데 이거를 못 이겨내면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20대 후반에 가고 30대에 가도 한번 테스트할 기회 그게 안 바뀌어요. 그 본성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자기를 이겨보는 습관을 못 가지면 나중에 한번 내 인생을 바꾸면 안 바뀐다고. 평생 그렇게 산다고. 지금 의지력이 약해서 실패하면 나중에 여러분 사업해도 실패하고요. 진짜야. 결혼해도 실패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밥 먹는 이유가 뭐야? 엄마가 밥 먹으러 쫓아다녔잖아. 진짜 나쁜 것 같아 그건. 애 버릇 다 나쁘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애는 안 먹겠다 그러고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아이고 잘했다 이거 나쁜 교육이야. 안 먹는다 그러면 딱 치워버려야지. 여기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엄마 아빠가 완전 모른 척 해봐요. 그럼 밥도 안 줘. 먹을 것도 안 줘.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지 우리는 지원 절대 없다 이러고 놀랍잖아. 여러분도 그럴걸? 지금 당장 엄마 아빠가 즐겁어? 나 이러면 오늘부터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거면 돌아가시지 말고 평생 지켜주던가.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빨리 자립을 시켜줘야 돼. 그거랑 마찬가지야. 일부러 민다며 그 동물들은. 그치? 일부러 툭 낭떠러지 새들 있잖아. 그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 안 미는 거야. 떨어질까 죽을까 봐. 밀어야지 사는데. 그럼 만약에 계속 그 먹이만 계속 갖다 줘 어미가. 그런 다음에 죽었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게? 죽어요 그냥. 죽지 뭐. 혼자서 사냥하는 법 하나도 안 배웠으니까. 그렇잖아. 똑같은 거야. 20살이 넘으면 그렇거든. 지구상에 있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 프로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98%는 안 된다 그래요. 왜?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요. 90%가 그런다니까. 응? 내가 그래서 요런 영상 하나 있을 거야 유튜브에. 이 세상은 경쟁사회가 아니다. 그 나머지 10%끼리 경쟁하는 거야. 대부분은 안 해요. 그게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며. 개미도 그렇다며.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일을 시켜보면 90%는 놀고 10%가 안 되는. 그래서 야, 이 10%는 대단하다 해서 잘 들어봐. 이 10%만 놓고 풀었더니 또 10% 중에 90% 또 놀더라는. 원래 그런가 봐. 개미든 사람이건 귀찮아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라니까. 공부할 때도 지금 딱 한 번만 인스타 한 번만 확인하고 공부할 그거를 막아야 돼. 그거를 해버리면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그거 예외 몇 개를 주는 건 괜찮거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왜 계속 시간 뺏겨? 오늘도 계획한 거 다 못 끝내고 잤어.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 다이어트랑 공부랑 똑같아. 담배 끊는 거 3가지. 제일 어려운 거 3가지.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3가지. 다이어트, 담배 끊기, 공부. 똑같다니까? 3가지 다 특이한 점이 뭐야? 미래 쾌락을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끊는 괴로움이야. 이 3가지가 다. 미래 행복을 위해서 당장의 행복을 죽이는 게임이라고. 이게 사람이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당장의 쾌감이 중요하지. 당장 먹고 싶고 당장 피고 싶고 당장 놀고 싶잖아. 근데 지금 노는 걸 참으면, 지금 피는 걸 참고 지금 먹는 걸 참으면 미래에 건강해지거나 예뻐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에 있는 걸 끊는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3가지 모두 다 스스로가 타협하게 돼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바꿔서 생각하면 3가지 모두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방해해요 누가? 여러분과의 싸움이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 옆에서 3가지가 옆에서 다 응원해줘요. 응원. 우리는 승리 화이팅! 막 이러면서 선배님 화이팅! 바꿔서 생각하면 3가지 모두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 있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행복할 걸 이거.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할 걸. 2번째가 뭐게? 고민하지 말 걸. 그러니까 인간의 고민은 필요 없는 고민이래요. 거의 대부분이. 고민하지 말 거리야.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아놓고 아주 큰 고민을 한다요. 그래서 오늘 뭐 할까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 안 할 때 있죠. 그런 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여러분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재밌는 거라니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당장은 대학교 색깔 어느 학교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거 말고 인생이 달라질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가니까 대학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이름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다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괜히 이거 했다. 이거 하나도 없어.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한 개도 없어. 그런 모든 실패한 경험들 하나하나마저도 나중에 더 큰 실패를 안 되도록 도와준다니까. 안 될까 고민스러워서 보통 하게요 안 하게요? 정말 인간의 웃기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러우면 대부분 안 해요. 근데 그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면 희박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정신 상태를 감정해보니까 효율이더라 라는 얘기 때문에 효율을 빨리 버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보편적인 삶. 여러분의 꿈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꿈이 뭐니? 모르겠어요? 그게 이미 좆된 거예요.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죠. 아까도 이렇게 막 가리고.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야.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래서 경쟁자가 없구나. 여러분들은 효율을 따지고 있을 때 5번이나 복습해야 돼? 신발 막 이러고 있을 때 걔네들은 7번, 8번, 9번 복습한 거야. 한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너무 간단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알아도 안 해. 옛날에 신사의 품격 장동건 씨가 설계회사 대표인데 자기 부하 직원이 어디 가서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장동건 씨가 곧바로 해결을 하고 그 부하 직원한테 내가 왜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지 알아? 내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 하면서 했던 그게 사장 대표의 마인드거든.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 이거 대표의 마인드. 야 미분이 필요 없어. 이걸 알면. 인생은 태도라 그랬잖아. 그 대표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바늘구멍을 뚫어가면서 임원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인드, 진짜 마인드거든. 인생 전체는 마인드야, 그냥 마인드.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은 그런 마인드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서도 하기 싫은데 막 양치기로 이렇게 했던 애들도 좋은 대학을 갔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걸 아는데 노력을 했던 애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거기서 또 갈리는 거야. 태도가 달라서 얘네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약간 훈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삶의 태도가 항상 그런 식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뭐적으로 남들보다 결과가 좋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그런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퇴사를 시키는 거야. 너는 안 똘똘하구나. 그거야. 이 세상 자체가. 거기서 똘똘한 학력도 아니고 학벌 아니야. 빽 아니야. 아부 아니야. 뭐야? 태도야,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은 다 장애예요, 여러분.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응? 아무것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디에나 정체가 있고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행복한 게 아니니까 간혹 가다가 오는 행복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 그렇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고통스럽게 산다고. 차라리 목표를 낮춰버리라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행복하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목표를 높여놓고 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왜 스스로를 괴롭히냐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무조건 이뤄야 돼. 그러면 갭이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다 지워야 되거든. 오늘 놓치면 내일도 놓쳐요. 내일 모레 놓치고. 그럼 보나마나 1년이 그냥 망한다고.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되냐고. 그럼 평생 탈거야 돼. 안 말아. 절대 단 하루도 놓쳐. 내일부터도 없어요. 무조건 당장부터 시작해버려.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응?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다 그 정도의 사연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연 가지고 있고요. 왜 나만 이 세상에는 나만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이, 다 완벽하지 보이지만, 다 환경이 좋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서 엄청난 서포트를 해줘서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감추금이 있지만 그런 거 하나씩은 가져. 결국엔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인계점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계점이고 모든 게 다 인계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지만 내 노력이 인계점이 못 넘는다? 그러면 노력이 0인 거랑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임계점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단기적 임계점, 하나는 장기적 임계점. 벽 너머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 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키가 요만해요. 그래서 이 벽 너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돌. 이렇게 돌을 쌓아서 와! 벽 너머가 보인다고 이렇게 벽 너머를 보는 거예요. 단기적 임계점을 넘긴다는 거는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 임계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쌓는 과정이에요. 단기적이라는 거는 뭐 책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그날 내가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악 물고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단기적 임계점을 제대로 쌓는다는 거는 그거를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내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인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계치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인계치는 습관이 드는 게 인계치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하는 이상 감정이 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래는 되게 독서라는 것이 우리가 뇌가 독서하는 뇌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힘들어요. 우리 뇌는 문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뇌 가성성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뇌가 변해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독서가 어느 순간 안 하면 이상한 단계가 오게 돼요. 저는 원래 말씀드렸지만 서른 살까지 독서를 거의 안 했다니까요. 해도 그만 포기를 하고. 근데 습관이 든 이후부터는 독서를 안 하면 이상해요. 이제는 너무 이상해요 지금. 그게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인계치죠.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죠. 내가 한계를 설정하는 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나중에 인계치를 넘을 수 있는 큰 초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서 나 이거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독서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떠한 큰 벽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계점은 어느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깨면 그 위에 또 다른 인계점이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물 끓는 거랑 비슷해요. 물 끓는 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계점을 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후에 다음 인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인계점을 넘으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멘토링 프로젝트 이후 인계점을 넘는 경험은 역시 독서였다. 니체나 막스 베버 등의 책을 읽고 어렴풋이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계점을 넘는 짜릿한 경험이었다. 이 친구가 고전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음미하며 읽다가 어느 순간 전구에 빛이 들어오듯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배경 지식, 특히 흐름에 대한 지식이 인계점을 넘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누구는 인계점을 넘겼고 누구는 인계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계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 반 동안 돌멩이를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할게요. 나는 결국에는 1시간 반을 돌아다님으로써 이만한 돌멩이를 구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시간 20분 돌아다니다가 10분만 더 돌아다니면 이만한 돌멩이를 줄 수가 있었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일했지만 10분 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못 주어서 이걸 하나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누적이 되면은 장기적 인계점이 돌파가 전혀 안 되고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렇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였는데 이 파가니는 연주를 하다가 이게 중간에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때는 양이 창자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다가 오 했겠죠. 근데 세 줄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줄이 끊어진 거야. 어떻게 두 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또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급기야 마지막에 하나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연주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연주를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들이서 파가니니를 정말로 이 시대 진정한 천재 중에 천재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냐면 거의 쇼맨십이었다. 네, 그래서 4개였을 때, 3개였을 때, 2개였을 때, 하나였을 때를 일부러 연습을 다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를 일부러 끊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임기응변을 잘한다는 게 원래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잘한다는 게 보다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변수에 있을 때 딱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위대한 선수들 나오잖아요. 단순한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요. 계속 반복하고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님이 손흥정 감독님이랑 그거 반복 훈련하는 거 봐요. 양발 다 쓰게 하고 네,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 봐요. 다 반복 훈련이에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영상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도는 거 유명하잖아요. 볼 때 그 무슨 생각이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영표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속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였어요. 맞아.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는 누군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제낄 수 있는데 난이도가 좀 낮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영표 턴이라 그래서 이영표 선수만 제자리에서 제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영표 선수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공을 2개로 드리블을 했어요. 그런 피나는 반복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난 진짜 타고났네 그러면 그 귓방망이 한 대 치고 싶을 것 같아 진짜. 타고난 게 없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절대 그거 반복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의식적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럼요. 제대로 세공되지 못합니다. 그럼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제 동기부여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겁이 날 거라고. 예를 들어 너가 골키퍼야? 이렇게 잡는 게 맨 처음에는 어설플 거라고. 근데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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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러면 결국에는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이랑 단기적 임계점을 계속 뚫어야 되는 이유가 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기 위하고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임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은 생각보다 더 해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을 못 세우면은 계속 여러분이 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움직임 여러분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의 말과 딴 사람의 행동에 여러분 인생이 휩쓸립니다. 임계점을 뚫고 나면은 어떻다?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늦잠, 스마트폰, 게임, 영화, 친구와의 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그리고 막 엄청 바뀌고 성장하고 싶대요. 이게 진짜 이게 역설적인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단어를 뽑자면 뭐 누가 봐도 뻔해요. 포기. 제가 많은 걸 잃었지만 그 많은 걸 잃은 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 포기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뭐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멘티들이 가끔 물어봐요. 신 박사님은 TV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TV가 없으면 되죠. 네, TV가 없으면 되죠. 해야 될 일은 많고 능력은 좀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능력이 부족해요. 뭐 자원도 부족하고 뭐 여력도 없고 근데 해야 할 거는 많고 어떻게 해요? 시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돼요. 시간 만드는 일. 지금 뭐 친구도 안 만나고 텔레비도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다 안 봤죠. 그 멘토링 프로젝트가 여러분 그 20명 뽑으면은 200명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은 친구만 뽑아요. 진짜 좀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 근데 그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이 멘토링 프로젝트 와서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진짜 웃긴 게 늦잠, 스마트폰, 게임, 영화, 친구와의 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그렇고 막 엄청 바뀌고 성장하고 싶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역설적인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손에 쥔 거. 손에 쥔 것도 막 좋은 걸 쥐고 있으면은 제가 말도 안 하겠는데 좀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 본능적인 즐거움들 이런 걸 충족시키려고 그걸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잡으려면 손을 딱 펼쳐야 되는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진짜. 짐 콜린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해야 할 목록만 줬는데 하지 말아야 할 그렇지. 진짜 중요한 목록은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라는 거죠. 성공을 할 때 성공의 정의는 뭐냐? 제가 내는 정의는 뭐냐면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예요. 가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성공이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뭐 수백 수천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워라벨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학에 붙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포기는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퇴사 다음날 얘기 드릴게요. 퇴사 다음날. 근데 퇴사 다음날 너무 좋았던 게 일찍 안 일어나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는데 솔직히 그건 잠시였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찍 안 일어나게 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죄책감만 들었어요. 저는 그 솔직히 네거티브가 많이 왔어요. 네거티브한 면이 어떤 면이냐? 저는 출퇴근 버스에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 설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책 읽는 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맞아요.
뭐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증발했어요. 이게 환경 설정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됐으면 그 모멘텀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길 마련인데 내가 굳이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늦잠 자는 거예요. 금방 생활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자기 규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주변에 날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규율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잘 하겠거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더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거죠. 환경 설정도 좀 빡시게 하고 뭐 책임질 것도 여러 가지 걸어놓고 뭐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진짜 그 인생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 설정이 인생 설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앞에 이 제목이 뭐예요? 2년 만에.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가 말이 쉽지 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가족 관계가 있다면은 더 힘들어요. 아기도 키우고 있다면 더 힘들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딱 시간 정하고 칼같이 다 끊어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관계도 끊을 게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싶은 저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최선을 한다고 해서 꿈을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때 최선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진짜 남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돌이키고 나니까 추억이지 그때 당시 지옥이었어요. 진짜 진짜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고 그럼요. 예. 기댈 때는 기대면은 쓰러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또 말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냈냐 이거예요. 항상 제가 강연에서도 말했죠. 결과를 낸다는 건 좋은 결과 나쁜 결과 그게 아니에요. 끝을 봤냐 이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건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끝을 냈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내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인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별거 아닌 사소한 시작,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는 거에서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인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은 생각보다 더 해낼만 합니다. 결과를 내야 된다 무조건. 작더라도. 그날 내가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악 물고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 잡지 말고 일단 작은 큰 목표 세웠으면은 그거는 저기 두고 그 다음에 하이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작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걸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원하는 꿈은 못 이룰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후회는 안 남아. 후회는 혹시 최선 다하면 저는 되게 뿌듯해요. 옛날 과정이. 전 진짜 죽도록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내봤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막 이걸 참으면서 막 뭐 이렇게 버티자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그럼 못해요.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목표가 워낙 선명해요. 내가 진짜 저기까지만 가면은 내가 된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히 가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지만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면서 이제 좀 뭐 거기 뭐 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절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가면 저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포기하는 게 힘들어. 이 내 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네. 내 어떤 본능을 포기하는 건 쉬운데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뭔가를 단기간에 이루고 싶다면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 못하면은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정말로 죽지 않을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징징거릴 필요 없어요. 나는 정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정말로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해봤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아기가 걸으려면은 정말로 많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된다. 정말로.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노력해보라고. 그거를 제가 제3자로 여러분들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막 훈계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뜬금포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영성아, 고통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란다.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본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맥락이 나와서 뭐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얘기를 던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기분 나빴던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바뀌었냐면 고통은 인생과 함께 늘 동반해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 말할 정도로.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니체가 이런 얘기 있던데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 네, 이것이 니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현상에서 많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이 나에 왔지만 내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고통에 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을 때 나온 결과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숙이었던 것 같고 내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직면에서 그 고통 이후에 나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성장, 나에게 주는 성숙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감당하자라는 걸로 어머니 그 말씀을 소화를 했습니다. 비관을 한 경우도 많이 있죠.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정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7가지가 있는데 최고가 1번인데 1번이 무엇이냐면 80년 넘게 사람들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행복은 고통의 경중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다 달라진다. 그리고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가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라는 관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 이후에 오는 성장, 성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면 고통에 지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선물은 조지 베일런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뭐 자기가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사업이 망하셔갖고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진 거 연쇄작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까지 놓인 거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 빚을 갚은 겁니다.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 그러셨죠? 성공한 인생을 맞이했대요. 빚을 다 갚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약속이었고 자기한테 목표였기 때문에 이분이 뭐 100억 1000억 번 건 아니지만 자기는 13년 동안 자기가 정말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걷기 위해 수도 없이 넘어진 뒤에 걷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 한 가족이 인생을 포기한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난 더 힘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현 힘드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죽지 않을 만큼 노력하십시오. 넌 이 말이 별거 아니어도
너무 좋아요. 이분이 이걸 왜 보내셨냐면은 죽은 물고긴 그냥 흘러간다. 그 영상을 보고 63세 저희 아버지보다 5살 어린 동생분이시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작은 아빠뻘이죠. 저희 작은 아빠뻘 되는 분이 유럽에서 내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사연 안 보내면 안 되겠다 하고 가슴에서 사연에 꽃이 피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짧은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그냥 삶의 일부분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63세에 속칭 노가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타지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정말로 50살의 인생이 망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빚을 진 게 아니죠. 강하게 말하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 갚은 거예요. 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오늘 좀 많이 울컥한데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다면은 어느 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지금 아무리 따져봐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럼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까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진리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왜? 지금 나는 답이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착각이었던 거를 적어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시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실천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을 통해서 더 멀리 보고 다른 세계를 보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거고 내 인생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힘들죠? 순환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음의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자꾸 어떤 막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 고통을 내 인생 안에서 잘 소화를 시키자.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정말로 미약하지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그냥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들을 겁니다. 절대 그냥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유대를 키우고 강화해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응원하고 돕는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더 만들어 나갈 겁니다. 휴학하는 동안 게임하고 무슨 드라마 보고 미드 보고 뭐 삶이 그거였어요. 이미 뭐 대학원을 합격한 상태여서 뭐 죄책감도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죠? 이걸 또 낮에 하진 않아요. 건전하게. 그쵸? 밤에 합니다. 밤에. 악순환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정신이 가장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4시 되면은 이제 막 전성기가 오기 시작하고 5시 돼도 아주 정신이 충만해요. 진짜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아침 9시에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10시 때. 큰일 났다. 망했다 인생. 그래서 잠을 자야겠다. 어디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제 그때 자취방에 있던 가장 두꺼운 책을 제가 들고 갔어요.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는 원래 솔직히 이거 읽다가 잠들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하루 종일 읽어서 거의 이틀 만에 이 책을 다 읽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확하게 솔직히 제가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 될 줄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빡세게 독서한 게.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날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돌아가서 다시 미드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씨앗이 그때 심어진 거죠. 제가 그때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신문사 하면 굉장히 좀 바쁜 생활이잖아요. 할 일이 항상 쌓여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인간관계 문제들도 겹쳐가지고 좀 깊은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집 회사만 반복하면서 침대에 그냥 늘어져서 폭식을 하면서 풀거나 옷이나 가방 따위를 막 쇼핑하면서 사들이면서 풀었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침대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인생도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집도 복잡하잖아. 베란다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교 레포트부터 10년 동안 이제 일하면서 쌓인 그런 서류 프린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라면 박스로 한 7박스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사 다닐 때마다 한 박스씩 넣는 거를 다 싸질마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건너가서 그 박스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수첩판을 딱 열어봤는데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정말 저한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나한테 필요할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싸질머지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날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 손에 올려놓고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야? 물으면서 다 비워냈어요, 베란다를. 베란다가 정말 싹 비워내니까 뻥 뚫린 거예요. 이사 갈 때 이삿짐 물건을 싹 뺄 때 텅 빈 집을 볼 때 그리고 다시 텅 빈 집에 들어갈 때 홀가분한 감정. 그때의 그 감정보다 몇 배는 더 홀가분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제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부터 내 방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을 했죠.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행복과 필요라는 2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비워내니까 마음이 점점 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이틀 만에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뭘 많이 했냐면은 제가 학부 때 공부를 전문 용어로 야매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학점만 받았었어요. 허울뿐이었죠. 제가 대학원에 가서 집에 돌아오면은 항상 바닥에 누워서 전공서적을 봤어요. 전공서적은 저는 여러분 학부 다닐 때는 완독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80%가 넘었어요, 사실요. 뭐 거의 100%였어요, 사실. 근데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물건만 줄였다면 책 내지도 않았을 테고 이걸 업으로 삼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집만 아니라 몸, 돈, 일, 관계, 마음, 제 삶의 여러 영역들을 다 줄였어요. 돈을 써야만 혹은 내가 어딘가 멀리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은 미래에 멀리 있지도 않고 거리상 멀리 있지도 않고 바로 내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뭔가 이루고 있고 뭔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을 이제 안 좋은 의도를 갖고 간 건 아닌데 한강을 갔어요. 새벽 3시 반인가에 한강에 갔어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딱 갔는데 길이 쫙 뚫려 있는데 지평선이 쫙 보이고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엄청 세게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3시간을 내리 달렸어요. 그냥 정신을 차렸는데 해가 딱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기보다 뭔가 고향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를 이룬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한 건 아닌데 그냥 괜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앉아서 진짜 엄청 엉엉 울었어요. 근데 운 게 막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평소 같았으면 느낄 수 없었던 그 순간, 정말 웅장한 그 순간, 내 스스로 고향감이 드는 그 순간에 딱 느껴버리니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걸 느끼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약간 일상을 보는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만한 일상도 뭔가 좀 더 깊게 바라보고 뭔가 좀 새롭게 바라보고 특별하게 바라보고 아 내가 했던 도전들이 단순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인 영화 같은 순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에 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을 자주자주 인생에서 겪는다면은 어느 순간 하찮은 듯 보였던 내 인생, 자신의 인생이 생각보다 소중하고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하다는 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내 삶이 진짜 꽉 차요.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는 건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일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청난 일이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세계 일주 해야 되고 꼭 해외여행 나가야 되고 막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라면 끓여 먹는 게 여러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남겠죠. 근데 여러분이 면을 만들어서 먹어봐요. 벌써 기억에 남죠, 그렇죠?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